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억비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 공유결합의 표시, 지난 시간에 가까지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 요 나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과 이 비공유전자쌍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요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CH4, 그 다음에 NH3, H2O를 보고 N2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CH4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요. 일단 중심에 어떤 원자가 와야 되는지부터 일단 선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 선정을 해 주실 때는요. 개수가 적은 원자를 중심 원자라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 CH4에서 요 C가 중심 원자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점을 찍어주세요. 원자과 전자점을 이렇게 전자점씩 찍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탄소가 전자가 8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자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탄소와 전자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탄소 주변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를 가지게 돼서 이렇게 CH4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어서 NH3 한번 가도록 합시다. 역시 중심 원자는 개수가 적은 N을 중심 원자로 잡고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최외곽 전자의 개수 5개죠.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5개 나오는 거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질소 15조 원소라는 거 바로 아시면 바로 최외곽 전자수가 5개다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찍어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전자가 8개가 돼야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요. 수소가 자기 가지고 있던 전자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갖고 오셔서 공유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이 NH3가 그려졌고요. 자, H2O의 루이스 전자점식 마저 그려보면 산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체외곽 전자수가 6개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점을 찍어주신 다음에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2개가 부족하죠? 그 부족한 2개를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입니다. 루이스 전자 점식. 그러면 요 세 개의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 전자성수랑 비공유 전자성수를 알아볼 건데요. 공유라는 게 이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공유라는 게 연예인 공유입니까? 도깨비? 아니죠, 여러분. 이 공유 전자성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C와 요 H 사이의 전자쌍 중에서 이 둘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이 전자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CH4의 경우에는 지금 다 C하고 H 사이에 공유를 하고 있는 전자쌍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 수가 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N하고 H의 경우에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3개가 있지만 여기 보면 여기는 H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쌍을 온전히 N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공유전자쌍,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3개, 비공유전자쌍은 1개.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공유전자쌍이 2개,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요 부분.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비공유전자쌍 표시할게요. 요 부분. 그래서 2개, 비공유전자쌍 1개, 비공유전자쌍 없어요. 0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N2 한번 해볼게요. N2는 선생님 여기다가 좀 그려볼게요. N2의 경우에 일단 N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식을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N2니까 또 N이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원자도 전자가 8개 돼야 되고
이 원자도 전자가 8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가 만족하는 8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홀전자 애들끼리 이 둘 사이에 서로 공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홀전자와 여기 있는 요 홀전자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홀전자가 서로 공유를 해서 결합을 형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결합을 형성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면 되냐면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요 홀전자를 요 사이에다가 요 질소와 요 빨간색 질소와 여기 검은색 질소 사이에 그리고 여기 있는 홀전자 역시도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주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표시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N2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N2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요. 자, 공유 전자쌍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2개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구조식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건데요. 자,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것은 전자점식에서 구조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전자점식에서 구조식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결합선이라고 합니다. 결합선.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n과 요 n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지금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요 3개를 결합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설마 이렇게 표시하는 친구는 없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콧구멍도 아니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고 다 지웠다. 여러분 녹화돼 있죠? 녹화돼 있으니까 잘 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n 딱딱딱 그리고 여기는 n. 자, 이렇게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수가 있겠고 이 상황에서 구조식 넘어올 때는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전자점식에서 구조식 넘어올 때는요 공유 전자쌍이 결합선이라고 얘기했던 이렇게 바뀌는 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즉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자, CH4의 경우에도 선생님 바로 해볼게요. 지금 CH4가 루이스 구조식이 전자점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구조식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을 구조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NH3도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전자점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구조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H2O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랬던 거 자, 아까 이렇게 그랬나요? 그래서 이걸 그리면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공유 전자쌍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분자 구조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 분자 구조 예측 부분은 D페이지, 부교재 D페이지 전자쌍 반발 이론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아래로 화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녹는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누구랑 비교해서인 거냐면요. 앞에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 이온결합 물질하고 비교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나 원자 결정은 좀 예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원자 결정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의 좀 친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시면요. 여러분 이 공유 결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결정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 물질이다 하면은 어떤 물질인 걸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분자 결정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하면 이 공유 결합 물질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도 분자 결정을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분자 결정.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분자 결정에 이제 H2O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물과 이 물 분자 사이 이 결합을 끊는 거라 그리고 이러한 이온 결합에서 이러한 이온 결합에서 이러한 결합을 끊는 것들 이렇게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이렇게 결합을 끊는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온 결합 물질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특히 이 원자 결정의 경우에는요. 분자 결정하고 조금 녹는 점과 여기 보면 MP가 멜팅 포인트입니다. 녹는 점이고요. 이 BP는 이제 보일링 포인트예요. 끓는 점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분자 결정은 멜팅 포인트랑 보일링 포인트가 매우 낮은데 보시면 이 보일링 포인트의 경우에는 이제 매우 높다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 원자 결정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앞에서 배웠던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기억이 나십니까? 자, 이렇게 정사면체 모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합을 끊는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와 탄소 사이 공유 결합을 끊는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분자 결정의 경우에는 요 분자와 요 분자 사이를 끊는 거였거든요. 이런 개념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원자 사이에 이 공유 결합을 끊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 물의 경우에도 이 O와 H 사이에 공유 결합을 끊는다 그런다고 하면요. 이거 0도시, 녹는 점인 0도시, 물에 끓는 점인 100도시로는 택도 없습니다. 요 끊는 거는. 이 공유 결합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얘하고 얘 사이, 이 원자와 원자 사이 공유 결합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우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이온 결합 물질보다도 더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공유 결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 결정을 얘기를 하지만 원자 결정이라는 하나의 가지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의 경우에도 전기를 통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유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는 없죠. 여기 보시면 물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 산소와 수소 사이에 속박되어 있는 공유 전자만 있을 뿐이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없고요.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당연히 이온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흑연 등은 예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결합의 종류 한눈으로 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금속과 비금속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결합의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이 이온 결합이고요. 비금속과 비금속 대부분이 공유 결합, 금속끼리만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금속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에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은 이온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정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이라는 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일 때 고체했던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냐하면 이온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다따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기를 통하지 않죠. 반면에 이온 결정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일 때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수용액 상태도 마찬가지죠. 물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 약해져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를 통합니다.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이 고체일 때나 액체일 때나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금속 결정의 경우에는 전기 또는 통하는데 그 이유는 자유전자라는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합의 종류 한눈으로 보기까지 해서 부교재 4페이지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